네, 지난 학기부터 제가 강의를 찍으면 알아야 될 내용들을 정리를 해서 좀 알려주고 있어요. 네, 일단 내적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지만 내적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내적의 정의를 알아야 되겠죠. 내적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내적의 정의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가 있어요.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는 두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사이값 이런 식으로 정의를 하죠. 그래서 고등학교의 내적의 정의와 대학교에서 내적의 정의는 좌표들끼리 곱해서 더한 걸로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대학에서 내적의 정의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같다는 걸 보이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학습 요소는 뭐냐면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벡터를 스칼라 사용하고 벡터 사용을 합니다. 사실 벡터 미적에서 배웠던 내용인데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벡터 사용과 스칼라 사용을 벡터 사용과 스칼라 사용을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내적과 외적은 이제 미분계에서는 흔히 그냥 익숙하게 사용해야 되는 거 그냥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적 혹은 이걸 벡터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지? 크로스 프로덕트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 하여튼 얘의 정의를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벡터 곱의 성질을 알아야 되겠죠. 벡터 곱의 성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벡터 곱의 성질 여러 가지 중에 벡터 곱의 크기, 방향 뭐 이런 거에 대한 직관적인 것들도 있어야 되고 순서를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삼중적, 삼중적의 의미, 기하학적인 의미를 알면 이번 벡터에 대한 이야기의 복습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벡터의 내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의 내적을 하는데 여기 보도마커가 별로 안 좋네요. 첫 번째 학습 요소를 이야기하면 벡터의 정의는 벡터 V가 V1, V2, V3가 있고요. W 벡터가 W1, W2, W3가 있다고 해보죠. 벡터 V와 W의 내적은 고등학교 때는 V 벡터의 크기에 W 벡터 크기에 코사인 세타라고 합니다. V 벡터의 크기는 어떻게 되죠? 크기는 이렇게 하죠. 루트 V1의 제곱, V2의 제곱, V3의 제곱. W의 크기도 마찬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세타는 사이값으로 정의합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 배운 정의. 고등학교 때 기하를 안 하셔서 못 배웠더라도 이렇게 정의한다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대학교에서의 정의는 V 벡터, W 벡터의 내적은 어떻게 되느냐면 V1, W1 더하기 V2, W2 더하기 V3, W3를 곱해서 더하는 겁니다. 사실 얘를 선형대수학을 이미 배운 사람들이니까 행렬을 배웠죠. 행렬을 배웠으니까 얘는 행렬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얘를 V3 1 곱하기 3행렬 그 다음에 W를 W1, W2, W3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행렬곱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V가 행벡터 지금처럼 행벡터죠. 행벡터로 써 있으면 얘가 V 벡터 곱하기 W 벡터의 트랜스포즈 전체 행렬이라고 하죠. 행과 열을 순서를 뒤집는 이렇게 표현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활동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진단평가 문제가 나와 있는데 요렇게 정의된 이놈하고 이렇게 정의된 이놈이 같다는 걸 보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힌트는 뭐냐면 힌트는 그냥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삼각형을 그리면 됩니다. 얘가 V 벡터고 W 벡터면 이쪽 벡터는 어떻게 되죠? W 빼기 V 벡터가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사이각은 세타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요 각 변의 크기는 요게 크기를 하면 되겠죠. 그죠? 크기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코사인 제2법칙을 써서 쫙 정리를 하시면 요 형태하고 요거의 형태가 같다는 걸 보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충분히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첫 번째 정의 부분과 두 번째 등식 부분에 대한 설명이 다 끝났습니다. 세 번째 벡터의
벡터 사형과 스칼라 사형을 할 건데요. 벡터 사형과 스칼라 사형도 그림으로 생각하시면 아주 간단하게 기억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V 벡터가 있고 W 벡터가 있다면 V 벡터를 W 벡터로 사용한다는 건 이쪽으로 수직으로 내리는 겁니다. 수직으로 내리면 사실은 수직인 이 벡터를 찾아내는 겁니다. 수직인 이 벡터를 찾아내는 게 벡터 사형입니다. 그러면 이 벡터가 세타니까 사실 크기는 V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V 벡터 크기, 요거의 길이가. 그러면 얘는 내적을 써보면 V 벡터하고 W 벡터에 내적을 한데 W 벡터의 크기로 나눠주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가 요게 되니까 W 벡터가 사라지고 얘가 됩니다. 근데 이쪽 방향으로 방향을 지시해 주잖아요. 얘는 길이밖에 안 되죠. 길이밖에 안 되니까 방향을 지시해 주려면 이쪽의 단위 벡터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W 벡터의 단위 벡터. W 벡터의 단위 벡터는 W 벡터의 크기로 W 벡터를 나누면 되죠. 그래서 이쪽 방향의 요 벡터는 어떻게 되느냐면 요 녹색으로 쓰면 크기 W 벡터의 크기에 V 외적 W에 어디 방향 W 벡터의 크기에 W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벡터의 크기니까 W 벡터 내적에 V 벡터 W 벡터 내적에 W 이렇게 하면 돼요. 얘가 스칼라 벡터 사형을 나타내는 형태가 됩니다. 굳이 외우실 필요 없이 그냥 유도하셔도 금방 찾아낼 수 있죠. 그래서 요 벡터의 길이, 얘는 스칼라 사형이 되겠죠. 스칼라 사형이 되는데 스칼라 사형은 엄수도 나올 수 있습니다. 동각이 되면 코사인이 엄수이기 때문에 반대 방향, 동각이라면 이쪽 방향이잖아요. 수직을 내리면 반대 방향이지만 크기로는 엄수를 달고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곱의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벡터 곱의 정의를 하는데, 벡터 곱의 정의하기 전에 내적의 성질 중에 몇 가지가 있습니다. 내적의 성질 중에 뭐가 몇 가지가 있냐면 여기에 잠시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 성질은 V 내적 W를 한 거랑 W 내적 V 한 거랑 같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A의 V 내적 W에 실수를 곱한 거는 스칼라벨을 하고 내적한 거랑 같고 이게 자유롭게 왔다 가도 된다. 그 다음에 더셈, 분배 법칙이 성립한다. 내적의 W1 더하기 W2는 V 내적 W1 더하기 V 내적 W2 뭐 이런 식의 분배 법칙.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V 내적 W는 절대값의 크기는 작거나 같기를 V 벡터의 크기에 곱하기 W 벡터의 크기. 이런 네 가지 성질이 있습니다. 이런 성질들은 사실은 첫 번째, 요 내적의 정의, 대학 때 배운 내적의 정의를 알고 있으면 1번, 2번, 3번은 쉽게 나옵니다. 그냥 모아짜기 수능으로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성질을 하면 얘 절대값을 부르면 얘의 절대값이 되고 코사인의 절대값은 1보다 작거나 같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요 정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3차원에서 정리 증명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마지막에 벡터 곱의 정의는 뭐냐 하면 V 벡터가 있고 W 벡터가 있으면 뭘 구하고 싶으냐면 V 벡터와 W 벡터의 동시에 수직인 벡터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동시에 수직인 벡터. 그러니까 V 벡터가 이렇게 있고 W 벡터가 이렇게 각이 생겨서 있다고 생각해 보죠.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라는 벡터는 뭐라고 할까요? XYZ라고 할게요. XYZ면 X하고 V를 수직이어야 되고 X하고 W하고 내적에도 수직이어야 되겠죠. 내적이니까. 수직이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식으로 전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V1X 더하기 V2Y 여기가 자꾸 펜이 안 좋은 것 같아서 펜을 바꿔가면서 해보겠습니다. V3Z 이꼴 제로가 되고요. 이 식은 W1X 더하기 W2Y 더하기 W3의 Z 이꼴 제로가 됩니다. 그래서 XYZ를 찾아야 되는 거겠죠. XYZ를 찾아야 되는데 이 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고등학교처럼
2원 1차 연립방정식 푸는 대입법, 소거법 이러면 안 되겠죠, 그죠? 좀 대학생답게 멋있게 하기 위해서 행렬식을 씁니다. 어떻게 하냐? V1, V2, W1, W2 이렇게 XY 넣고 얘는 이쪽으로 넘겨서 마이너스 V3의 Z, 마이너스 W3의 Z 이렇게 하는 거죠. 행렬식으로 나눈 거죠. 그래서 지금 사실은 모르는 게 3개고 식은 2개밖에 없기 때문에 XYZ가 어떤 비례식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Z를 고정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해서 XY를 찾아내 보려고 하는 거죠. 그 찾아보면 어떻게 되냐면 XY는 역행렬을 곱해야죠. 이거의 역행렬은 이렇게 곱해서 V1 W2 빼기 V2 W1 분의 1의 역행렬 어떻게 되죠? 네, 요거는 바뀌고 네, 간만에 했더니 얘는 마이너스 달고 얘가 역행렬이죠. 여기에 마이너스 V3Z 마이너스 W3Z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V1 W2 빼기 V2 W1 분의 1에 얘를 곱하면 요렇게 곱해 보시죠. 요렇게 보면 W2 V3 마이너스 더하기 V2 W3 요거에 Z가 곱해진 형태죠. 그죠? 그 다음에 요거 요렇게 곱해주면 W1 V3 빼기 V1 W3에 이렇게 Z가 곱해진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XY가 이렇게 되죠. XY가 이렇게 되니까 사실 Z에 뭘 넣고 싶으면 Z에 이 숫자를 넣어버리면 얘가 캔슬돼서 사라지면서 XYZ가 아주 깔끔한 모양이 되겠죠. 그래서 생각해보면 XYZ 이게 수직인 Z 벡터 중에 뭘 찾고 싶으면 요거 분모가 없는 걸 찾고 싶으니까 Z 대신에 뭘 넣냐? V1 W2 빼기 V2 W1 이걸 넣고요. 이걸 넣어주면 얘는 캔슬돼서 사라지고 X항은 V2 W3 빼기 V3 W2가 되고요. 그 다음에 Y항은 요게 되죠. W1 V로 먼저 하죠. V3 W1 빼기 V1 W3 이렇게 됩니다. 요게 벡터 곱의 정의가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번 동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